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운 것은 건강이 아니라 외로움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과 함께하면서 외로움을 느낄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관계가 줄어들면서 혼자가 되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나거나 자식들이 바빠서 자주 찾아오지 않으면 외로움은 더 커집니다. 돈이 많아도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시간을 보내는 일이 반복되면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돈이 많지 않아도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삽니다. 실제로 나이 들어서도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극복해야 합니다. 혼자서도 잘 사는 법을 알면 노년이 더 편안하고 즐거워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후에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과 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외로움이 두려운 분이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노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오랫동안 함께했던 동료들과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자녀들은 각자 가정을 꾸려 바쁘게 살다 보니 예전처럼 자주 찾아오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도 결국 혼자 남을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것이 자유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고독함이 밀려옵니다.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점점 더 크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많은 노년층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외로움에서 오는 우울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혼자서도 활기차게 잘 살아갑니다. 이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즐겁고 만족스럽게 사는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지금부터 혼자서도 즐겁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과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하면 외로움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쉽게 우울해집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삽니다. 이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자기 개발이나 휴식의 기회로 생각합니다. 독서, 운동, 여행, 명상 같은 활동을 통해 혼자만의 시간을 즐깁니다. 혼자서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면 외로움이 아닌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외롭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 있어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도 더 안정적입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무조건 누군가를 찾기보다 스스로 즐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노후의 행복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혼자서도 잘 지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없는 사람들은 쉽게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혼자서도 규칙적인 일상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활력이 넘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일과를 스스로 계획하고 목표를 설정하면 삶이 더 의미 있어집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가벼운 운동을 하고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취미 활동을 하는 식으로 생활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계획으로 시간을 보내면 무료함이 커지고 점점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일정표를 만들고 하루를 알차게 보내면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서도 바쁘고 실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생활이 훨씬 활기차지고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혼자 있는 시간을 보다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 역시 필수적입니다. 사람과의 교류가 완전히 끊어지면 외로움이 깊어지고 이는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교류가 활발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오래 건강하게 산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친구를 사귀거나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존의 관계를 소중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이웃, 오랜 친구들과의 연락을 자주 하고 가끔 만나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동호회나 모임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모임도 많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야의 사람들과 소통할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다가가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가끔은 먼저 안부 전화를 걸거나 작은 모임을 주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면서도 사람들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외로움을 극복하는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혼자서도 재미있게 사는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노후의 가장 불안한 순간은 누군가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지? 라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가족, 친구, 배우자가 있더라도 언제까지나 나를 돌봐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면 상대가 떠나거나 바빠질 때 큰 상실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진정한 독립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독립도 포함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보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있어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혼자서도 충분히 즐거운 삶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독립적인 사람들은 외부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습관을 들이면 정서적 독립이 쉬워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과도하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내가 주도할 때 더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서적 독립을 유지하면서도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울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오히려 더 활기차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이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무료하게 보내면 점점 우울해지지만 자기 개발의 시간으로 활용하면 삶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뇌를 자극하고 활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책을 읽거나 새로운 취미를 가지면 하루가 더 의미 있어집니다. 요즘은 온라인 강의나 유튜브를 활용해 다양한 지식을 쉽게 배울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라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을 들이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평생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활력이 넘칩니다. 특히 손을 움직이며 하는 활동,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 뜨개질, 악기 연주 같은 것은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혼자서도 즐겁게 살기 위한 또 다른 필수 요소는 무엇일까요? 정서적으로 독립된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더 편안함을 느낍니다.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기대거나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에 대한 불안감이 적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선택적으로 맺으며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반면에 정서적으로 의존적인 사람들은 관계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쉽게 실망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관계에서 상처를 덜 받으려면 상대에게 기대기보다 스스로를 돌보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할 때 행복한 것은 물론 좋지만 혼자 있을 때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서적으로 독립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여유를 가지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자주 만나지 못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고 가족이 바쁘더라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가지고 혼자서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먼저 나 자신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독립을 유지하면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기대와 실망이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혼자서도 재미있고 의미 있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취미는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노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좋아하는 취미가 있으면 혼자 있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즐거워집니다. 독서, 음악 감상, 그림 그리기, 가드닝, 요리, 바둑, 운동 등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좋다고 하는 취미가 아니라 내가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는 것입니다. 취미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취미를 가지면 하루 일과가 더 의미 있고 시간이 알차게 흘러갑니다. 취미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 교류의 기회도 생깁니다. 노년기에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은 뇌를 자극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손을 많이 사용하는 취미는 뇌 활동을 촉진하고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혼자서도 몰입할 수 있는 취미가 있으면 외로움을 덜 느끼고 만족감이 커집니다. 취미를 꾸준히 하면 삶의 의미가 더 깊어지고 자존감도 높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취미를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삶의 일부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으면 노후가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볼까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더 건강합니다. 외국어 공부, 악기 연주, 글쓰기, 사진 촬영 등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온라인 강의를 통해 쉽게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배움을 지속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되면서 뇌 기능이 좋아집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가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평생 배움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삶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습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도 있어 사회적 교류도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배우면서 성장하는 즐거움을 알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배움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활동이 왜 중요한지 알아볼까요? 혼자서도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여행을 떠나면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면서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이라도 가끔씩 혼자 여행을 떠나는 것은 정신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면서 동시에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가 형성됩니다. 동호회나 취미 모임에 참여하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관계를 넓히면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유지됩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활동 루틴을 만들어 놓습니다. 바쁘게 지내다 보면 외로움을 느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 밖으로 나가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라고 해서 소극적으로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활동하면 할수록 노년이 더 즐겁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질입니다. 얕은 관계를 많이 맺기보다 믿을 수 있는 몇 명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래된 친구 한두 명과 꾸준히 연락하며 지내는 것이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과도 지나치게 기대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기보다는 진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오히려 피로감과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습니다. 오랜 친구와의 관계는 노력 없이도 유지된다고 생각하지만 꾸준한 연락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고 가끔은 만나서 차 한잔하는 것도 관계를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가까운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면 외로움을 덜 느끼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서로 의존하기보다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적은 사람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습니다. 그렇다면 가족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노년이 되면 가족이 가장 가까운 존재지만 가족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있고 항상 부모에게 집중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가족 외에도 이웃, 친구, 지역사회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웃과 가벼운 인사나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 모임이나 노인 복지관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가 생깁니다. 종교 활동이나 봉사 활동을 하면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 두면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끔은 먼저 연락을 하고 만남을 제안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면 멀리 있는 사람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거나 기존의 친구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먼저 다가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국 가족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유지해야 외로움을 덜 느끼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소통 방식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잘 활용하면 노년에도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SNS를 통해 친구들과 소식을 나누고 연락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유튜브, 카카오톡, 줌 같은 기술을 활용하면 멀리 있는 가족과도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더라도 천천히 배우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익히는 것은 단순한 소통 수단이 아니라 새로운 배움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관심 있는 분야의 커뮤니티에 가입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독서 모임, 취미 그룹, 건강관리 앱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많습니다. 특히 외국어 학습, 그림 그리기,
글쓰기 같은 취미를 온라인에서 공유하면 더 재미있게 지속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온라인 활동을 찾으면 새로운 관계도 형성되고 삶이 더 활기차집니다. 기술을 배우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꾸준히 시도하면 금방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소통 방식을 활용하면 물리적인 거리와 상관없이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법을 배우면 노후의 삶이 훨씬 더 편리하고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태도가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습니다. 그렇다면 노후를 위해 가장 중요한 준비는 무엇일까요? 노후가 불안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수입이 꾸준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노후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고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반면 돈 걱정이 많으면 매일이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퇴직 후에도 일정한 수입이 있도록 연금, 저축, 소소한 경제 활동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면 노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출을 줄이고 현명하게 소비하는 것도 경제적인 안정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고 작은 규모라도 투자에 관심을 가지면 경제적 자립이 쉬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현명하게 쓰느냐입니다. 돈이 많아도 관리하지 못하면 쉽게 사라지고 적은 돈이라도 계획적으로 쓰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독립을 이루면 자식이나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스스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 심리적으로도 여유가 생기고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볼까요? 경제적 독립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신체적 독립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면 혼자 생활하기가 어렵고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이 많아집니다. 실제로 건강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노후를 보냅니다. 아픈 곳이 많으면 외출하기도 어렵고 활동 범위가 줄어들면서 외로움도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한 몸을 유지하면 원하는 곳에 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적 독립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기만 해도 근력과 균형 감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이 유지되면서 낙상의 위험을 줄이고 허리와 무릎 통증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신체적 독립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영향을 줍니다.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서 몸 상태를 체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은 미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재산이며 자유로운 노후를 보장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정신적인 독립은 왜 중요할까요? 정신적인 독립이 없으면 노후에 쉽게 우울해지고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태도가 강하면 타인의 관심이 줄어들 때 불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돌보고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다스리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작은 일에도 만족을 느끼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삶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과거에 집착하면 불만이 많아지고 스트레스가 커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식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나 자신만의 행복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자신만의 목표를 설정하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새로운 취미를 갖거나 평생 학습을 지속하면 뇌가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을 살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더 당당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독립은 단순히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을 내가 잡는 것입니다. 결국 나이 들수록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노후의 질을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건강한 노후를 위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노후의 가장 큰 두려움은 혼자 남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도 잘 지내는 능력이 있다면 오히려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배워서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방법 중 하나라도 실천해 보신다면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노후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혹시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친구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도 노후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설날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특별한 명절입니다. 하지만 기대만큼 즐겁지 않고 어색하거나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죠.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되거나 서로 다른 세대 간의 시각 차이로 불편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약간의 노력과 배려만 있다면 설날을 모두가 웃고 즐기는 따뜻한 시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설날에 가족 간의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비결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작은 변화가 가족의 분위기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의 설날을 더 행복하게 만들 팁을 배워보세요. 1. 소통의 기술 대화로 시작하는 화목한 분위기. 민감한 주제는 피하고 긍정적인 대화 주제 선택하기. 설날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하지만 대화 주제에 따라 분위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 결혼, 학업 성적 같은 민감한 주제는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가족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가벼운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절 음식 이야기나 여행 계획, 어린 시절 추억 같은 주제는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풀어줍니다. 또한 유머를 활용한 대화는 긴장감을 해소하고 웃음을 만들어줍니다. 가족 개개인의 관심사를 존중하고 긍정적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세요. 어색한 순간이 생긴다면 조용히 듣는 자세를 유지하며 분위기를 전환할 기회를 기다리세요. 대화는 가족 간의 거리를 좁히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올바른 대화 주제를 선택하면 설날의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습니다. 가족 개개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기. 대화의 핵심은 경청입니다. 가족들과 대화를 나눌 때 그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자세를 가지세요. 특히 평소에 자주 보지 못했던 가족일수록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습니다.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자세는 상대방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대화 중에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간단한 맞장구로 공감을 표현하세요. 또한 상대방의 이야기에 대해 질문을 던지면
대화가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을 통해 대화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려면 서로의 감정과 생각에 귀 기울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경청은 말보다 강력한 소통의 도구입니다. 진심 어린 경청은 가족의 화목한 분위기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웃음을 유발하는 추억 이야기로 분위기 풀기. 설날은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웃음을 나누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과거에 재미있었던 에피소드를 꺼내보세요. 예를 들어 어린 시절 설날에 있었던 엉뚱한 일이나 가족들이 함께 놀랐던 순간을 이야기하면 모두가 자연스럽게 웃게 될 것입니다. 추억 이야기는 세대 차이를 넘어 가족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세대는 자신들이 겪었던 재미있는 설날 이야기나 전통적인 풍습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과거 가족 앨범 속 사진이나 영상 같은 자료를 함께 보며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웃음을 유발하는 대화는 어색한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풀어주고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특히 자녀들은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는 것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소소한 대화가 설날의 따뜻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추억은 공유하면 더 큰 행복이 되니 가족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2.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 활동으로 연결된 가족. 전통 놀이로 세대 간의 거리 좁히기 윷놀이, 투호 등. 전통 놀이는 설날 분위기를 한층 더 즐겁게 만들어주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 같은 전통 놀이는 세대 간의 거리를 좁히고 자연스럽게 웃음을 유발합니다. 특히 윷놀이는 간단한 규칙으로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어 모두가 즐길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어르신들이 함께 팀을 이뤄 경쟁하는 것도 재미를 더하는 방법입니다. 게임을 통해 서로를 응원하고 웃는 순간이 쌓이면서 가족 간의 유대감이 깊어집니다. 승패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게임 자체를 즐기는데 초점을 맞추세요.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에게 전통 놀이를 배우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활동은 설날의 세대 간의 공감과 교류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 모두가 전통 놀이의 재미를 기억하며 설날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놀이를 통해 따뜻한 추억을 만드는 것이 설날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가족 영화 감상이나 보드게임으로 즐거운 시간 만들기.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영화를 감상하는 것은 편안하면서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모두가 좋아할 만한 가벼운 코미디 영화나 명절에 어울리는 따뜻한 가족 영화 한 편을 고르는 것도 설날 분위기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영화 감상 후 영화 속 장면이나 주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보드게임이나 카드게임은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웃음을 나눌 수 있는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젠가, 루미큐브 또는 간단한 트럼프 카드 게임은 세대와 상관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습니다. 게임 중에는 서로 응원하거나 재치 있는 농담을 나누면서 유대감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가족 구성원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며 어색한 분위기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에게는 이런 순간이 오래 기억에 남는 소중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가족 영화나 보드게임은 설날에 가족들이 함께 웃고 즐기는 시간을 만드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함께 음식 준비하며 자연스럽게 대화 나누기. 설날의 또 다른 즐거움은 음식을 함께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가족들이 모여 함께 송편을 빚거나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집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을 넘어 세대 간의 전통과 레시피를 전수받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자신만의 비법을 공유하며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고, 아이들은 송편을 빚거나 재료를 다루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함께 음식을 준비하며 가족들이 서로 협력하는 순간은 큰 성취감과 유대감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요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근황을 이야기하거나 과거 설날의 추억을 떠올리는 것도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준비 과정이 끝나면 모두가 함께 만든 음식을 나눠 먹으며 더욱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음식을 함께 준비하는 것은 단순한 활동을 넘어 가족 간의 사랑과 소통을 깊게 만들어주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3. 갈등 예방과 해결 따뜻한 분위기 유지하기. 세대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기. 설날처럼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에서는 세대 간의 시각 차이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현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 어르신들은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시각을 지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대화 중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르신들은 젊은 세대의 새로운 생각과 문화를 수용하려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반대로 젊은 세대는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며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서로 다른 관점을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또는 그땐 이런 방식이 있었군요라는 공감의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세대 차이를 갈등의 원인으로 보기보다는 새로운 시각을 배우는 기회로 받아들여 보세요. 존중과 공감이 바탕이 된 대화는 가족 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민감한 이슈에선 유연하고 이해심 있는 태도 보이기. 설날 모임에서 종종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는 민감한 주제를 건드리는 대화입니다. 예를 들어 취업, 결혼, 학업 성적, 자녀 계획 등과 같은 주제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니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세요. 만약 민감한 이슈가 언급되었을 때는 감정을 억누르고 유연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힘들겠지만 앞으로 잘 풀릴 거야와 같은 긍정적인 격려를 건네는 것이 갈등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갈등이 이미 발생했다면 상황을 무겁게 만들기보다는 화제를 돌리며 분위기를 가볍게 전환해 보세요. 때로는 침묵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의 민감한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설날은 즐거운 명절이니 대화의 초점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연습을 해보세요. 사과와 칭찬으로 갈등을 빠르게 풀기. 가족 간의 갈등은 종종 오해나 말실수에서 시작되곤 합니다. 만약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사과하세요. 진심 어린 사과는 감정을 풀고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합니다. 사과와 더불어 상대방의 좋은 점을 칭찬하는 것도 분위기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평소에 정말 애쓰는 것 알아, 또는 너의 노력 덕분에 가족이 더 행복해졌어 같은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칭찬은 단순한 말 한마디로도 관계를 회복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또한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갈등 중재자로 나서서 분위기를 완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갈등은 오래 끌지 않고 빠르게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소한 오해를 넘어서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면 설날의 따뜻한 분위기가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4.
특별한 추억 만들기 기억에 남는 설날로 만들기. 가족 사진 촬영으로 추억 남기기. 설날은 가족들이 모이는 특별한 날인 만큼 이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 사진은 시간이 지나도 설날의 행복한 순간을 떠올리게 해주는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사진 촬영은 단순히 포즈를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촬영 중 웃고 떠들며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는 활동이기도 합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모여 단체 사진을 찍으면 사진 속에서 서로의 유대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한 사진 속에서 세대별 변화를 확인하며 가족의 성장과 추억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포즈를 다양하게 취하거나 재미있는 소품을 활용해 촬영하면 더 재미있는 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이런 촬영 시간을 통해 가족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찍은 사진을 인화해 앨범으로 남기거나 디지털 포토 프레임에 담아 공유하면 더 의미가 깊어집니다. 사진 촬영은 작은 행동이지만 가족 간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세대별 가족의 특기를 공유하는 작은 이벤트. 가족 구성원들이 가진 각자의 특기를 공유하는 시간은 설날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노래를 잘하는 가족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좋아하는 가족은 춤을 보여주는 작은 이벤트를 마련해 보세요. 손재주가 있는 분은 간단한 마술을 준비하거나 요리를 잘하는 분은 특제 음식을 가족에게 선보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이벤트는 서로의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하는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어르신들은 예전 경험이나 지혜를 이야기하며 젊은 세대에게 인생의 교훈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젊은 세대는 요즘 유행하는 댄스나 기술을 소개하며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퀴즈 게임이나 간단한 장기자랑을 통해 웃음을 나누는 것도 분위기를 밝게 만듭니다. 이런 시간은 세대 간의 거리를 좁히고 가족 전체가 한마음이 되는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줍니다. 작은 이벤트가 큰 즐거움을 선사하고 설날을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날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어린 시절 가족 이야기로 모두가 공감할 시간 마련. 어린 시절의 가족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세대와 상관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대화 주제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세대의 어린 시절 설날 풍습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겪었던 특별한 명절 이야기는 젊은 세대에게 신선하고 재미있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부모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과 친근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야기 중에 가족들이 겪은 재미있거나 감동적인 사건을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웃음과 따뜻함이 퍼질 것입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는 가족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어르신들은 자신이 경험했던 과거를 전해주며 젊은 세대에게 삶의 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젊은 세대는 어르신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감사와 존경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대화는 가족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설날을 더욱 뜻깊은 날로 만들어줍니다. 5. 명절 후에도 이어지는 따뜻한 관계 지속하기. 설날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는 작은 습관 만들기. 설날 모임이 끝났다고 해서 가족 간의 소통이 멈추는 것은 아쉽습니다. 명절 이후에도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연락을 주고받는 작은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거나 가족 단체 채팅방에서 간단한 메시지를 남기는 것도 좋습니다. 잘 지내세요? 같은 짧은 안부 인사라도 상대방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연락을 주고받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로의 근황을 알게 되고 가족 간의 거리가 좁아집니다. 요즘은 SNS나 메시징 앱을 통해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하는 것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설날에 찍은 가족 사진이나 재밌는 영상을 함께 공유하면서 대화를 이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락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가족의 소통은 다음 명절을 더 기다려지게 만들고 일상에서도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해 줍니다. 작지만 꾸준한 연락 습관이 가족의 따뜻함을 이어가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가족의 건강과 안부를 챙기는 사소한 배려. 명절 이후에도 가족의 건강과 안부를 챙기는 작은 배려는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건강 상태를 물어보거나 필요한 물건을 챙겨드리는 등 사소한 행동이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께 건강에 좋은 차나 비타민을 선물하거나 계절에 맞는 옷을 챙겨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젊은 세대는 이런 작은 배려를 통해 어르신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더 깊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은 자녀들의 스트레스와 고민을 살피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서로를 챙기려는 행동은 명절의 따뜻한 기억을 일상 속으로 이어가게 해줍니다. 특히 아프거나 힘든 상황에 처한 가족이 있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 도와주세요. 이 작은 배려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안정감과 행복감을 심어줄 것입니다. 명절의 따뜻함이 계속되도록 사소한 배려를 일상 속에서 실천해 보세요. 명절에 계획했던 가족 모임을 주기적으로 실행하기. 명절에는 자주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이 모여 많은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계획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날에 이야기했던 가족여행, 다음 명절 준비, 특별한 모임 같은 계획들을 주기적으로 실천해 보세요. 예를 들어 계절마다 가족 소풍을 가거나 작은 가족 모임을 정기적으로 열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만남은 명절에 느꼈던 가족 간의 따뜻함을 지속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자주 모이지 못하더라도 중요한 날에만이라도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족 모임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가족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르신들은 젊은 세대와 더 자주 만나면서 외로움을 해소하고 젊은 세대는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설날에 세운 계획을 실행하며 가족의 소중한 시간을 계속 이어가세요. 설날은 가족 간의 정을 확인하고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대화, 활동, 배려, 추억 만들기 등 오늘 소개한 비결을 실천하면 설날을 더욱 따뜻하고 즐거운 시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설날의 따뜻함이 명절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함께 노력해 보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만의 설날 비결이나 특별한 가족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더 따뜻하고 행복한 설날을 만들어 갑시다. 설날은 가족들이 모여 정을 나누는 특별한 날입니다. 하지만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설날 분위기를 어색하거나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특히 민감한 주제나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은 말은 갈등의 씨앗이 되곤 합니다. 설날은 갈등의 날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하는 화목한 시간이 되어야 하죠. 오늘은 설날에 가족 간이라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소개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화 팁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미리 알아두면 가족 간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끝까지 시청하시고 올해 설날을 더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세요. 1. 민감한 주제 피하기 갈등의 씨앗이 되는 말들. 결혼, 취업, 자녀 계획 등 사생활을 묻는 질문. 설날 모임에서
가장 많이 갈등을 유발하는 말 중 하나는 개인의 사생활을 묻는 질문입니다. 결혼은 언제 하니? 취업은 준비 잘 돼가? 같은 질문은 듣는 사람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이나 자녀 계획처럼 민감한 문제는 가족 간이라도 대화에서 피해야 할 주제입니다. 이런 질문은 단순한 관심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는 압박감이나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취업 준비 중인 자녀에게 친구는 다 취업했다던데 너는 언제쯤이니? 라는 말은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설날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민감한 주제 대신 요즘 어떻게 지내? 처럼 부담 없는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꺼낼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생활에 대한 질문은 사랑과 관심에서 나온 것이라 해도 때로는 침묵이 더 큰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설날에는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고 민감한 주제는 피하는 것이 가족 간 화목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비교와 평가를 담은 말, 누구는 잘 됐다더라. 가족 모임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은 꼭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 사촌은 좋은 회사에 들어갔다는데 너는 어떻게 하고 있니? 같은 말은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비교는 단순히 의욕을 북돋아주기 위한 말일 수도 있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좌절감과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자신의 노력과 상황을 존중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런 비교는 오히려 거리감을 만들게 됩니다. 비교 대신 너는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같은 긍정적인 격려를 해보세요. 모든 사람은 각자의 속도와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설날은 서로를 평가하거나 경쟁하는 날이 아니라 응원하고 지지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비교를 피하고 상대방의 현재를 인정해주는 말을 건네면 가족 간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비교와 평가가 아닌 공감을 담은 대화가 설날의 따뜻한 분위기를 만드는 열쇠입니다. 과거의 실수나 실패를 들추는 말. 과거의 실수나 실패를 들추는 말은 설날의 분위기를 단숨에 차갑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때 왜 그런 실수를 했어? 또는 너 그때 기억나? 그 일 정말 실망스러웠어. 같은 말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떠올리게 할 수 있습니다. 설날은 과거의 아픔을 되새기는 날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 화목을 나누는 날이어야 합니다. 과거의 실수는 이미 지나간 일이며 이를 다시 언급하는 것은 갈등과 어색함만을 초래할 뿐입니다. 대신 과거의 좋은 추억이나 긍정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며 대화의 초점을 밝은 방향으로 돌려보세요. 그때 내가 해줬던 그 일이 정말 기억에 남아 같은 말은 상대방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며 배우는 것이 인생이므로 과거의 아픔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설날에는 서로의 성장과 발전을 칭찬하고 격려의 말을 건네는 것이 더 의미 있습니다. 과거를 들추는 대신 현재와 미래를 응원하는 대화로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 보세요. 2. 세대 차이를 자극하는 말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그러냐 같은 일반화. 세대 간의 차이는 설날 모임에서 자주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와 같은 말은 젊은 세대에게 무시당하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일반화된 말은 세대 간의 이해를 돕기보다는 벽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젊은 세대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각자의 이유와 배경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들이 우리 때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라고 말하면 젊은 세대는 자신들이 게으르거나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받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대신 요즘은 이런 방식으로 사는구나.
너희 세대의 방식이 새롭고 흥미롭다라고 공감해 보세요. 세대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배우려는 태도는 가족 간의 대화를 훨씬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서로 다른 세대의 관점이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대화를 풍성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설날은 세대 간의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내 때는 이렇게 했다라며 자신의 경험 강요하기. 내 때는 이렇게 했다. 우리 때는 이런 식으로 했어와 같은 말은 설날 대화 중에 젊은 세대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말이 좋은 의도일 수 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의 방식이 무시당한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삶의 방식과 가치관도 변화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때는 집도 빨리 사고 다들 일찍 결혼했지 같은 말은 젊은 세대가 처한 경제적 현실이나 사회적 변화에 대한 공감 부족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말 대신 요즘은 너희 세대가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열린 태도로 질문을 던져보세요.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을 편안히 말할 수 있도록 대화를 유도하면 세대 간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면 강요가 아니라 조언의 형태로 부드럽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내 경험상 이런 방법이 도움이 됐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식으로 대화를 이끌어 보세요. 서로의 시대적 배경을 존중하며 대화를 나누면 세대 간의 이해와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뭘 알아? 같은 무시와 단정적인 말. 무시하거나 단정 짓는 말은 가족 간의 신뢰와 유대감을 크게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내가 뭘 알아? 그건 내가 아직 어려서 그래 같은 말은 젊은 세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고 대화 자체를 단절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날은 서로를 존중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하는 날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이 다를 때에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며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시하는 대신 상대방의 관점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대화를 이어가는 방법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내 의견을 듣고 싶어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자신감을 주고 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의 대화에서 존중과 배려가 담긴 말은 세대 간의 차이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설날에는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단정적인 표현을 피하고 서로의 생각을 인정하며 공감하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경제와 돈 문제에 관한 민감한 이야기. 이번 설날에는 얼마 내야 하는 거야? 설날의 돈 문제는 특히 민감한 주제입니다. 이번 설날에는 얼마를 내야 하니? 왜 나만 이렇게 많이 내는 거야? 같은 말은 가족 간의 불필요한 긴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경제적 부담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뉘앙스로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용돈이나 명절 비용을 분담하는 가족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말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부담감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가족 구성원들과 미리 명절 비용에 대해 적절한 합의를 이루고 설날에는 돈 이야기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날은 돈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지 같은 긍정적인 표현으로 대화를 바꿔보세요. 금전적인 부분은 최대한 비공식적으로 처리하고 설날 동안에는 돈보다는 가족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는 설날 이후에 더 조용한 환경에서 논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돈을 대놓고 언급하며 부담 주는 말. 이번에 보너스를 받았다면서? 내가 돈 좀 벌지 않니? 같은 말은 설날 분위기를 망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나온 말일지라도 상대방에게는 경제적 상황을 캐묻거나 비교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 구성원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설날은 서로의 삶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므로 금전적 상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질문을 자제하고 대신 요즘 어떻게 지내? 같은 넓고 일반적인 질문으로 시작해 보세요. 돈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근황을 알 수 있는 대화를 유도하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설날에는 돈 이야기 대신 따뜻한 말과 관심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 가족 간의 화목을 유지하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가족 간의 금전 거래나 빚 문제를 꺼내는 말. 설날 같은 즐거운 자리에서 금전적인 문제, 특히 빚이나 대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기 쉽습니다. 지난번에 빌려간 돈 언제 갚을 거야? 또는 이제는 좀 갚을 때 되지 않았니? 같은 말은 상대방에게 큰 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명절 분위기를 해치고 가족 간의 불편한 감정을 남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전 문제는 설날 이후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지 가족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할 주제가 아닙니다. 설날 동안에는 돈 문제 대신 가족과의 유대감과 화목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경제적인 문제가 반드시 언급되어야 한다면 설날 이후 따로 만나 차분한 분위기에서 논의하세요. 이로 인해 가족 간의 신뢰와 존중이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가족의 행복과 조화를 지키기 위해 설날에는 금전 이야기를 삼가고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4. 외모나 생활 방식에 대한 지적. 살이 쪘다, 빠졌다 같은 외모 지적. 외모에 대한 말은 겉으로는 가벼운 농담처럼 들릴 수 있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민감한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살이 많이 쪘네. 너 왜 이렇게 마른 거야? 아픈 거 아니야? 같은 말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외모와 관련된 이야기는 개인이 신경 쓰고 있던 부분을 건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날은 칭찬과 격려가 중심이 되어야 할 시간이지 비판이나 평가의 시간이 아닙니다. 외모 이야기를 피하고 대신 얼굴이 밝아 보이네. 요즘 건강 좋아 보여 같은 긍정적인 말로 대화를 시작하세요. 이런 말은 상대방에게 자신감을 주고 대화 분위기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설날은 가족 간의 유대를 확인하는 날인 만큼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외모 지적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칭찬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외모 지적보다 훨씬 더 깊은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평가하거나 간섭하는 말. 가족이라도 상대방의 생활 방식을 평가하거나 간섭하는 것은 설날 분위기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 너무 늦게 다니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집에서만 있어? 같은 말은 듣는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존중받고 싶어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간섭을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 대신 상대방의 일상과 선택을 존중하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 같은 개방적인 질문을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만약 충고가 필요하다고 느껴질 경우에도 혹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처럼 부드럽게 접근하세요. 생활 방식을 평가하거나 지적하는 대신 응원하고 격려하는 말을 선택하면 대화의 온도가 훨씬 따뜻해질 것입니다. 설날은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며 함께 시간을 즐기는 날입니다. 간섭보다는 존중과 공감이 가족의 화목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그 나이에 그게 어울리냐? 같은 비판적 언급. 연령에 따른 고정관념으로 상대방의 행동이나 스타일을 비판하는 말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그 나이에 그런 옷이 어울리겠어? 그런 취미는 이제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니? 같은 말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나이는 단순히 숫자일 뿐이며 누구나 자신의 스타일과 취미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비판 대신 요즘 그런 옷이 유행인가 보네, 신선해 보여, 또는 취미 생활 즐기는 모습이 정말 멋지다와 같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건네보세요.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고 칭찬하는 말은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상대방에게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설날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축하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 나이에 어울리냐라는 말 대신 정말 열정적으로 하네, 보기 좋아 같은 칭찬이 설날의 따뜻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서로의 개성과 취향을 존중하는 태도가 설날을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날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5. 대화에 대한 화목한 분위기를 만드는 말들. 칭찬과 감사의 말을 먼저 전하기. 설날처럼 가족이 모두 모이는 특별한 날에는 칭찬과 감사의 말로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항상 가족들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음식 정말 맛있네요.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같은 말은 듣는 사람에게 큰 위로와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칭찬은 단순한 말처럼 보이지만 분위기를 따뜻하고 긍정적으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는 요즘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아 대단하다고 격려해 보세요. 부모님께는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설날을 보내요 같은 말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감사와 칭찬은 상대방에게 자신감을 줄 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듭니다. 특히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에게는 그동안의 노력과 변화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말들은 단순한 대화 이상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설날에는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칭찬과 감사의 말을 아끼지 말아보세요. 함께 웃을 수 있는 가벼운 이야기 나누기. 설날은 가족 모두가 즐겁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날입니다. 분위기를 밝게 유지하려면 무겁지 않은 가벼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의 재미있는 추억을 꺼내거나 가족끼리 있었던 웃긴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보세요. 지난번 가족 모임 때 내가 했던 그 농담 정말 웃겼어. 같은 말로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웃음이 퍼질 것입니다. 유머가 담긴 대화는 세대 차이를 넘어 모든 가족 구성원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또 요즘 유행하는 유머나 트렌드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유튜브 영상이나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함께 보며 웃을 수 있다면 세대 간의 공감대도 쉽게 형성됩니다. 웃음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가족 간의 벽을 허물며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설날 대화에서 웃음이 가득하다면 그 시간은 오래도록 행복한 추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어렵거나 민감한 주제는 뒤로 하고 웃을 수 있는 가벼운 이야기를 선택해 보세요. 공감과 경청을 기반으로 한 대화. 가족 간 대화의 가장 기본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공감하고 경청하는 태도입니다. 설날처럼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에서는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물었다면 상대방의 대답에 끼어들지 말고 끝까지 듣는 태도를 유지하세요. 특히 가족 구성원이 힘든 일을 이야기할 때는 그랬구나, 정말 많이 힘들었겠어처럼 공감의 표현을 추가하면 상대방은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끄덕이거나 눈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 조언보다는 그럴 수도 있겠다며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는 말을 건네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는 정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공감과 경청은 불필요한 갈등을 막고 설날의 분위기를 한층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이어가 보세요. 설날은 가족이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함께 웃고 즐기는 소중한 날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설날에 하지 말아야 할 말들과 대화의 대안을 기억하세요. 민감한 주제를 피하고 칭찬과 감사, 그리고 공감으로 대화를 이끌면 가족 간의 유대감이 훨씬 더 깊어질 것입니다. 올해 설날에는 따뜻한 말과 배려로 가족 모두가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설날 대화 팁이나 가족과의 특별한 추억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더 화목한 설날을 만들어 봅시다.